세포막의 구조 보자. 세포막의 구조는 보자. 응? 뭐냐면, 야, 식물 세포는 동물 세포에 비해서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은 전투가 썰막이야. 전부 다 투과시킨단 말이야. 근데 세포막은 뭐야? 반투과 썰막이야. 어떤 거는 투과시키고 어떤 거는 투과 안 시킨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물질의 선택적인 투과를 통해서 물질의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야, 세포막은 세포 벽 안쪽에 있는 막으로서 선택적 반투과 썰막이야. 하고 물질의 선택적인 투과를 해.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가지고 얘하고 비슷한 게 누구가 있어? 달걀 속껍질. 달걀 까보다 보면 껍질 있지? 네. 그거하고 셀럽 한 종이가 똑같은 역할이다. 그러면 세포막에 주성분이 있다. 뭐 있니? 인지질과 뭐 있냐? 단백질로 되어 있지. 갖고 우리 단백질을 이걸 뭐라 그래? 그 막단백질이라고 그러지. 인지질은 원래 글리세롤에 지방산 2개가 붙어 있어. 그럼 원래는 현우야, 원래는 둘 다 기름기 성분이니까 둘 다 소수성이어야 돼. 근데 누가 여기에 글리세롤에 뭐가 달라붙어? 인산이 달라붙어. 그러면서 뭘로 변해버려? 친수성으로 변해버려. 그리고 얘는 여전히 소수성이야. 응? 봐봐. 그럼 보자. 그리고 이제 봐봐. 세포막의 구조는 이제 구조를 보면 세포막의 구조를 보면 인지질 이중충과 뭐로 되어 있다? 막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인지질은 물에다 이었지. 그러면 대가리 부분 친수성은 밖으로 나가고 소수성 꼬리 부분 안쪽으로 보이면서 이중충이 돼. 그 사이에 막단백질이 통과해 있는 것도 있고 군데군데 박혀 있는 것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막단백질이 관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어? 갖고 이걸 유동성이 있다 해서 이걸 뭐라고 해?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하네. 이해됐어? 네. 그래가지고 인지질 이중충은 세포 안팎에 물이 풍부하면 인지질이 친수성 인 머리 부분은 양쪽 바깥쪽 물 쪽을 향하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은 마주보고 배어난다. 그리고 막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충을 관통하거나 인지질 이중충에 파묻혀 있거나 표면에 붙어 있다. 즉 그리고 막단백질도 대부분의 막단백질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부분을 함께 가진다. 그리고 옆에 봐라. 인지질 이중충과 세포 소기관의 이중막은 봐봐. 인지질 이중충은 세포막의 성분이잖아. 그러면 막 하나야. 인지질 이중충이 이중막이 아니라 막 하나야. 그러면 야, 이중막은 인지질 이중충이 2개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즉 봐라. 뭐라고 하냐면 인지질 이중충은 이중막이 아니다. 인지질 이중충은 인지질이 2층으로 배열된 구조로 생체과학은 모두 인지질 이중충으로 구조로 되어 있으며 한편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에
같이 두 겹의 생체막이 있는 것은 구성된 게 외막과 내막으로 구성된 게 이중막이다. 그리고 세포막의 기능이 있다. 세포막의 기능이 있어. 세포막은 무엇도 아니야. 첫 번째. 자, 뭐가 있어? 선택적 특화성을 갖다 있지. 어떤 거는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통과 안 시켜. 즉 인지질은 구멍이 작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는 기체 성분, 산소나 뭐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것들이 통과해.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근데 막단백질은 구멍이 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단백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뭐가 통과해? 이온들이, 전하를 띈 놈들이 통과해. 그러면 야 현우야, 물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할까? 막단백질을 통과할까? 둘 다 통과해. 근데 인지질은 기름기 성분이니까 적게 통과해. 그리고 주로 뭘 통해서 통과해? 물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한다. 이해됐니? 네. 그래서 세포막의 기능이 첫 번째,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포막을 통해 선택적으로 이동한다. 산소는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여 이동하지만 포도당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그리고 막단백질의 기능은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포막에 특정한 막단백질이 있고 막단백질은 다양한 기능을 가동한다. 막단백질의 기능을 보자. 막단백질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봐라. 세포인식. 당단백질이 있는데 막단백질에 붙어있는 탄수화물은 세포를 구별하는데 이용한다. 탄수화물에 붙어있는 당단백질은 다른 세포를 구별하거든. 그 다음 신호전달, 수용체 단백질이 있다. 세포 밖에 특정 화학 물질을 인식하고 세포 안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놈, 신호전달, 수용체 단백질이 있어. 그리고 효소작용,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소 작용한다. 그리고 물질 대사에 관여하고, 또 봐봐. 자, 물질 수동, 물질을 운반하는 놈이 있어. 수동 단백질,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옆에 막단백질의 성질에 따른 구분, 외제성 단백질은 침수성이 강해 인지질 이중층 바깥쪽에 분포하는 단백질이고, 내재성 단백질은 소수성이 강해 인지질 이중층을 관통하거나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는 단백질이다. 그 다음 봐봐. 아까 지금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이 인지질 이중층하고 막단백질이 유동 모자이크막이라고 했지. 얘들은 유동성이 있어. 즉 봐라. 유동 모자이크막은 세포막에서 막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며 인지질과 막단백질은 유동성이 있어 특정 위치에 고정되지 않고 이동할 수가 있다. 야,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유동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 한다. 갖고 세포막의 특성은 봐라. 실험 가능 봐라. 세포 표면에 막단백질에 형광 물질을 부착하고 일정 부위에 레이저로 형광을 제거하였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광 제거 부위에서 형광의 세기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실험 나는 봐라. 과정 및 결과. 야, 사람의 세포와 생쥐의 세포의 막단백질을 서로 다른 색깔의 형광 물질로 표시하고 세포를 융합하였더니 1시간 후 표면에 막단백질이 고르게 섞여 분포되었다. 봐봐. 그래갖고 사람 세포하고 생쥐 세포를 융합했더니 세포 융합한 직후 1시간이 지났더니 막단백질이 표면에 고르게 분포한다. 이건 뭐냐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인지질과 막단백질을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있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얘가 섞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넘겨. 그러면 보자. 66페이지에 이제 세포막에 선택적 특화성이 있어.
투과성이다. 너 집에서 야 문제를 이걸 풀어야 돼 이제. 수능 특강을. 야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은 뭐야? 아까 지금 말했지.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거는 통과 안 시킨다고. 그래갖고 물질의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자 봐라. 그래가지고 뭐라고 나왔냐면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세포 안팎의 물질의 이동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세포 안팎의 환경 차이를 갖다가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물질의 종류에 따른 세포막의 통과 방법이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른 통과 방법이 있어. 자, 여기서 봐라. 자, 크기가 작은 분자나 소수성 물질, 즉, 기름기 성분은 어디를 통과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한다. 즉,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이 기체 성분, 또 물도 통과할 수 있어. 그리고 기름기 성분, 지방산이나 글리세롤이 통과할 수 있다. 즉 극성이 없는 물질이 통과를 해. 근데 크기가 큰 분자나 이온 같은 친수성 물질은 어디를 통과한다? 수성 단백질을 통과해. 그래갖고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 칼륨이야. 이게 나트륨은 통로가 있어. 나트륨, 칼륨 통로가 있지. 이해됐지? 얘들은 뭐야? 막단백질을 통해서 수성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래갖고 크기가 큰 분자나 이온들은 이온과 같이 친수성 물질들은 수성 단백질을 통하고 크기가 큰 고분자 물질 단백질은 뭘 통과한다? 세포막에 함유계에 있어. 봐봐,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못 통과해. 야, 세포막이 딱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런 물질이 들어오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세포막이 둘러싸 갖고 얘를 함이 많이 밀는 거야. 단백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해. 둘러싸 갖고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어 갖고 집어넣는 거야. 이해됐냐? 그리고 자,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물질의 용도다.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봐봐.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불러? 야, 에너지를 이동하지, 옆에 나왔다. 수동 수송하고 능동 수동이 있어. 그리고 너 아까 전에 말했지. 극성 알지? 우리 화학 시간에 배웠잖아. 분자가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극성 분자라고 그러지. 그리고 안 띄는 물질, 무극성 분자라고 그러지. 근데 극성 분자는 대표적인 게 물이 있지.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의 자료가 물에 녹지. 물이 극성이잖아. 그럼 물에 녹으면 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물과 에탄올이 잘 섞이지. 그러면 에탄올은 뭐야? 극성 분자인 거야. 근데 기름은 물에 녹아 안 녹아?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분자의 자료가 또. 그리고 세포막을 물질의 이동 방식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식은 수동수동하고 능동수동이다. 수동수동은 뭐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순리에 따라 이 물질이 이동하는 거지. 확산이나 삼투가 있고, 능동수동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억지로 물질을 이동시키는 방법이지.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에너지를 이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수동수동에 첫 번째 확산이 있어. 확산은 뭐냐?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용질이 이동하는데 이때 ATP를 얘는 소모를 안 해. 에너지를 소모 안 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농도 차이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이 이동하며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갖고 확산 방법에는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이 있는데, 야, 인지질을 통과하는 확산은 뭐야? 단순 확산이라고 그래.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확산을 우리는 촉진 확산이라고 그래. 그럼 보자. 첫 번째, 이제 단순 확산이 있어. 단순 확산은 뭐라고? 인지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다. 응? 자,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같은 물질이 인지질을 직접 통과해 이동하는 현상. 즉 봐라. 야,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는 야, 분자 크기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작은 어디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 인지질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용성 인지질 자체가 기름기 성분이란 말이에요. 기름기는 기름기의 자료가. 그러니까 지방산이나 글리세롤. 즉 봐라. 예를 들면 자, 페포, 모세혈관, 조직세포가 기체교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확산은 뭐냐? 분압 차이에 의한 확산. 특히나 기체는 분압이 뭐야? 여러 기체가 섞여 있을 때 각각의 압력을 뭐라고 그러면 분압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야, 그러면 현우야, 페포에는 뭐가 농도가 높아? 산소가 농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 야, 이씨. 야, 폐에서 뭐야?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 받아들이잖아. 네. 그럼 뭐의 농도가 높아? 산소의 농도가 높아. 그러니까 산소가 페포에서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조직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해. 갖고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생기지. 그러면 이때 높은 조직세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조직세포가 제일 높아. 그러니까 조직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모세혈관, 모세혈관에서 페포로 이동한다. 이게 단순 확산이야. 이해됐지? 그래갖고 페포와 모세혈관, 모세혈관 조직세포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이동은 인지질을 통한 단순 확산이야. 근데 또 촉진 확산이 있다.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은 뭘 통해서 하는 거야? 막단백질을 통해서 하는 거야. 막단백질. 근데 얘는 두 개가 있어. 뭐냐? 통로 단백질을 통한 확산하고 운반체 단백질, 통로 단백질을 통한 확산하고 운반체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확산이다. 그러면 야, 세포막에 뭐가 있어?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가 있어. 네. 그러다 보니까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는 이온이야. 이온이야. 봐봐. 나트륨 통로하고 칼륨 통로가 있는데 뭐냐? 탈분극 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유입이 돼. 그리고 재분극 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유출이 되는 거야. 즉 통로 단백질은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이온과 같은 물질을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통과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뉴런의 흥분 전도 시 나트륨의 유입과 칼륨의 유출이다. 그리고 운반체 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봐라. 운반체 단백질은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이 결합 부위가 구조에 맞는 물질이 결합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서 물질을 운반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반체 단백질은 봐봐. 네모난 놈이 딱 들어와. 딱 그러면 수용체 단백질로 똑같지. 그러면 여기가 딱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딱 안으로 네모를 갖다 딱 이렇게 해갖고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네모난 놈이 딱 들어와. 그러면 얘가 딱 변하더니 이렇게 네모로 밖으로 내버려.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이해됐지? 이거 같은 경우는 운반체 단백질은 포도당 아미노산과 같이 결합한 부위에 구조에 들어맞는 물질이 결합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면서 물질을 운반한다. 그래서 인슐린 작용에 의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는 거야. 봐봐. 자, 나트륨, 칼륨은 뭐가 있어? 통로가 있어. 아까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 근데 운반체 단백질은 이 포도당과 아미노산들이 구조가 맞아야지만 이게 구조가 변하면서 딱 결합하고 난 다음에 구조가 변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냐? 이해됐지? 그리고 자 봐봐. 농도 비율기에 따른 확산 속도가 봐봐. 자, 단순확산은 인지질에서 일어나, 촉진확산은 어디서 일어나? 막단백질에서 일어나. 어? 근데 단순확산은 야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어? 근데 단순확산은 빨라. 근데 촉진확산은 초기에는 어느 정도 농도차가 되면 빨리 확산 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농도차 이상이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를 안 해. 왜 그러냐면 자봐라. 자, 단순확산은 수성 단백질이 관여 안 하기 때문에 물질의 이동 속도가 농도 기울기에 비례해. 근데 촉진확산은 농도 기울기,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질수록 물질의 이동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왜? 수성 단백질이 관여하기 때문이야. 수성 단백질의 수는 세포막에 있는 수성 단백질의 수는 만약에 30개라 그러자. 야, 물질이 수성한 물질이 1개, 2개, 3개, 30개가 될 때까지는 증가해. 농도 차이에 의해서. 근데 30개가 다 차버리지. 수성 단백질. 그러면 이제 속도가 더 이상 증가 안 하는 거야. 왜? 얘들이 다 일하고 있으니까 일할 놈이 없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성 단백질이 관여하면 수성 단백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 넘어오면 더 이상 확산 속도는 증가해야 안 해. 안 하는 거야. 막단백질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이렇게 수성 단백질이 관여하기 때문에 일정 농도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 안 한다. 이해됐지? 옆에 봐라. 궁금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뭐냐? 물어봤지? 공통점은 농도 기울기에 따라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차이점은 뭐야? 단순 확산은 수성 단백질이 관여하지만 촉진 확산은 수성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는다. 응? 갔다 와. 가도 돼요? 가도 돼.
봤어? 네. 몇 개 봤어? 어디까지 봤어? 저 질량 질량 뭐죠? 법칙 3개 그거 다 봤는데 질량도 좀 그렇게 모르더라. 늦게 봤어? 아, 질량 모듈 법칙이? 알았어. 응. 언제 보고 올까요? 내일 안 되고 목요일 날. 네. 몇 시에 끝나고? 4시에? 아, 목요일에 6시 반에 오면 되겠다. 6시 반에 오면 여기로 와. 그때는 뭐냐면, 그 어딘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뿐만 이상한데, 뭐 말이야. 우리가, 알았지? 아? 자. 뭘 그걸 무서워해, 이 새끼야. 목이 나는 것 같아. 응? 보자. 그리고 이제 봐봐. 이제 3투가 있어. 두 번째. 물질의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에 에너지를 이동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이고. 삼투도 봐라. 에너지를 이동하지 않는다.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용매가 이동한다. 용질이 아니라. 용매의 물이 이동해. 근데 얘는 용질이 저농도인 거지. 물은 고농도. 물은 고농도야. 물은 얘가 고농도고야. 얘가 저농도고야. 뭔 말인지 알겠어? 봐라, 삼투는 세포막 같은 반초가성막을 경계로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즉 이거야, 이거. 이렇게 U자형 관이 있는데 이 U자형 관에 반초가성막이 있어. 근데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소금물이 있어. 그러면 물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는 거야. 물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이 고농도에서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근데 반대로도 이동해. 근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많은 거야. 반대로도 이동해. 이렇게. 그러면서 이쪽은 물이 낮아지고 얘는 물의 높이가 높아진다. 왜 그러냐면 이 반투과성막이 크기가 작아. 여기에 소금이 있어. 소금에 물이 달라붙어 있단 말이야. 물이 많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얘는 못 통과하지. 근데 이 작은 물들은 이 틈보다 적기 때문에 많이 통과해요. 통과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용매인 물입자가 반투과성막에 그게보다 적어. 근데 용질인 소금은 이 반투과성의 구멍보다 커. 그러니까 못 통과하는 거야. 그리고 야 물론 물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통과하는데 반대로도 이동한다. 자, 봐라. 삼투압은 이때 이 삼투압은 봐라. 이때 용매인 물이 통과하면서 이 반투과성막에 세포막에 미치는 압력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삼투압이라고 그러지. 삼투가 일어났을 때 반투과성막이 받은 압력이다. 그리고 이때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도 크다. 이해됐어? 자 보자. 응? 옆에 봐라. 반투과성막은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 막의 구멍보다 크기가 작은 용매나 용질은 통과할 수 있고 크기가 큰 물질은 통과할 수 없다. 라고 세포막, 달걀 속껍질, 그 다음 셀로판막이 있다. 그리고 이때 삼투압은 뭐냐면 P는 CRT다. CRT야. 그래서 C는 뭐야? 몰롱도요. 그리고 얘는 기체상수 0.08이고 그리고 얘는 절대온도야. 몰농도차,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세고 그 다음에 절대온도가 높지. 그러면 물 분자가 운동이 활발해갖고 잘 통과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미치는 압력이 세다. 그러면 한쪽은 물을 넣고 저농도의 설탕용액을 넣고 한쪽은 고농도의 설탕용액을 넣었어. 그랬더니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거야. 근데 반대로도 이동을 해. 근데 물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물의 농도가 낮은 곳으로 물이 이동해. 그러면서 삼투압의 높이 H에 해당한 만큼이 용액의 기둥의 압력과 같다. 삼투압은 이 기둥의 높이 차이하고 같다. 압력은. 그러면서 설탕 분자는 통과할 수 없고 물 분자만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알아. 동물에서의 삼투 보자. 동물에서 삼투는 동물세포의 삼투 보자. 자, 동물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이었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이 안 돼. 세포만만 있잖아. 근데 얘를 저장해야겠다고 했어. 그러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이동한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 근데 들어오는 게 더 많아. 그러면서 얘가 팽팽해져. 부피가 증가해. 그러다가 빵 터져버려. 적혈구 같은 거. 그걸 뭐라 그래? 용혈현상이라 그래. 이해됐지? 근데 등장액은 세포하고 외부하고 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들어온 거하고 나가는 게 어떻다? 똑같아. 그러니까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근데 고장액이 있다 집어였지. 그럼 어떻게 돼? 고장액이 집어였지. 그럼 어떻게 돼? 들어오는 놈보다는 나가는 놈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부피가 수축해 버리지. 쭈글쭈글 되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지? 네. 봐봐. 적혈구를 동물 세포인 적혈구를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저장액은 적혈구로 물이 들어오지. 왜? 물이 들어온 속도가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적혈구가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에는 세포막이 터진다 하고 용혈 현상이라고 해요. 이걸. 등장액은 세포 적혈구 안팎으로 출입하는 물의 양이 같지. 물이 양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적혈구의 모양이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적혈구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근데 봐라. 자, 고정액은 적혈구에 물이 빠져나가지.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크다 보니까 적혈구가 쭈그러들면서 적혈구의 부피가 작아진다. 이해됐지? 그 다음 식물세포의 상태보다 그거는 뭐야 단단한 세포백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저장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일정한 모양을 잃지. 갖고 뭐가 되는 거야? 야,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부피가 팽창을 해. 근데 부피가 계속 팽창하진 않아. 어느 정도 팽창하면 멈춰버려. 왜? 세포벽이 잡아버리니까. 두꺼운 세포벽이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터지지도 않아. 이해되니? 네. 등장일 때는 부피가 그대로지. 이때 팽팽해지는 압력을 뭐라 그래? 팽압이라고 해. 그리고 평균 상태라고 해. 등장액은 어떻게 돼? 들어온 거하고 나가는 게 어떻다? 똑같으니까 부피가 어떻다? 그대로죠. 근데 저장액이 고장액이 있지. 그러면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세포막이 쭈그러들어. 나가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많아. 쭈그러들면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세포막과 세포벽이 떨어지니까 이걸 원형질 분리라고 그래. 이해됐어? 그럼 보자. 자, 보자. 식물세포에서 삼투는 양파세포를 서로 다른 농도의 용액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는 저장액에는 양파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양파세포의 부피가 커지고 이 상태를 평균 상태 그리고 팽팽한 압력이 발생한다. 그 세포백이 있어갖고 일정 크기 이상으로는 커지지 않는다. 등장액은 양파세포 안팎에 출입하는 물의 양이 같지. 그래가지고 물이 양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 양파세포의 모양이 정상 상태를 유지한다. 양파세포의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고정액에 의하면 양파세포에 물이 빠져나가지. 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빨라. 그러면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진다. 원형질 분리야. 그리고 봐봐. 옆에 원형질이란 건 세포의 생명활동에 직접 관여된 부분으로서 핵, 세포질,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세포막이 형성된 포함된다. 좀만 쉬어. 이게 시험이 잘 나와. 흡수력이 엄청 시험 잘 나온다. 흡수력을 보자. 흡수력은 뭐냐면 이제 저장액이면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이때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갖다가 흡수력이라고 하는데 이때 삼투압에서 팽압을 빼야 돼. 흡수력은 알아?
흡수력은 보자. 흡수력은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하려는 힘이지. 삼투압에는 비례하고 팽합이 삼투압은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물이. 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팽합은 뭐야? 팽팽해지는 압력이니까 흡수력하고는 반대지. 반대잖아. 힘이 반대로 작용하니까 흡수력하고는 반대다. 응? 자, 그래서 흡수력은 식물세포가 물을 흡수하려는 힘이지. 힘인데 얘는 삼투압이 글쎄 삼투압은 흡수력과 같은 방향이야. 근데 팽합은 밖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팽합이 낮을수록 세다는 말이야. 그리고 흡수력의 정의는 그러다 보니까 뭐야? 따라서 흡수력은 뭐야? 삼투압에서 뭘 빼줘야 된다? 팽합을 빼줘야 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봐라. 자, Y축이 세포의 부피의 상대적인 크기. 세포의 부피. 상대값이야. 그 다음 Y축이 압력 상대값이야 되니까. 모든 압력을 다 포함하는 거야. 뭐 흡수력, 그 다음에 삼투압, 팽합을 다 포함하는 거야. 상대값이야. 그러면 이때 세포의 크기가 1.0이래. 원래 상태래. 원래 상태래. 그러면 뭐야? 이때는 뭐야? 원래 상태죠. 근데 원래 상태보다 적지. 세포의 부피가. 그러면 여기는 뭔 상태인 거야? 야, 수축했다는 거 아니야? 세포막이. 그러니까 세포벽으로부터 세포막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야? 원형질 분리겠지. 이해됐어? 근데 야, 이때는 원형질 분리됐다는 거는 봐봐. 어떻게 돼? 자, 뭐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봐봐. 원형질 분리됐지 여기는. 그리고 원형질 분리됐다는 건 자,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야. 이게 이때가 밖으로 삼투압이 점점 주는 거야. 봐라.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 점점 주는 거라고. 그러면 삼투압이 줄었지. 그럼 밖으로 빠져나가는 물이 줄고 안으로 들어온 물이 이제 점차 는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팽합은 어디서부터 생기냐? 이제 부피가 커질수록 생기지. 그러니까 팽합은 세포의 부피가 1일 때는 팽합이 없어. 0이야. 0이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팽합이 점점 커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 딱 만나. 팽합은 이거야. 이거다. 그리고 이때가 팽합하고 삼투압하고 같이 만날 때가 뭐다? 제일 팽팽해지는 최고의 평균 상태야. 부피가 제일 커진.
다음 보자. 그리고 삼투압에서 팽합을 빼면 뭐라 있어? 그게 뭐라 있어? 흡수력이라고 있지. 따라서 흡수력은 이렇게 되는 거야. 흡수력은 최대 팽합 상태는 이제 흡수력이 0이 되어버려야지. 0이 되어버려야 되니까 흡수력은 이렇게 되는 거야. 흡수력은 이렇게. 이게 흡수력이 돼. 이해됐니? 봐봐. 이거 뭐냐? 삼투압에서 팽합 빼니까 이거잖아. 흡수력이잖아. 이해됐어? 라고 최대 평균 상태에서는 야 제일 팽팽해진 상태에서는 흡수력은 더 이상 제일 늘어났잖아. 더 이상 흡수하면 돼 안 돼? 물을 안 되잖아. 그러면 0이 돼야 돼. 이해됐어? 네. 삼투압하고 팽합하고 만나는 점이 최대 평균 상태야. 그러면 이때는 흡수력은 0이 돼야 돼. 그리고 팽합은 뭐야? 부피가 1보다 커지면 커지고 1일 때는 0이어야 돼. 이해됐지? 즉 고장액에 있던 식물을 저장액에 옮겨 넣었더니 어떻게 돼? 그러면 고장액에 있던 물질을 갖다가 고장액에 넣으면 어떻게 돼? 물이 빠져나가지. 그러면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지. 근데 다시 저장액이 떼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팽팽해지지. 이럴 때 말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고장에 있던 식물의 세포를 갖다가 저장액에 넣으면 세포가 물을 흡수하여 팽합이 증가하고 삼투압은 감소한다. 그러면서 흡수력도 감소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양파세포에 일어나는 삼투 관찰을 봐봐. 양파는 봐라. 양파의 비늘잎 안쪽에 표피를 갖다가 5mm의 크기로 잘라서 증류수, 0.9%의 소금물, 2% 소금물 각각 10분 동안 담가 두었다.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하여 현미경을 관찰한다. 그럼 결과및 해석, 그리고 현미경 관찰 결과 및 물의 이동 방향을 보니까 자 증류수에 담가둔 표피세포는 부피가 커졌지. 왜? 저장액에 담가두니까 물이 들어와서 증류수에 양파의 표피세포로 물이 들어와서 그리고 0.9%의 소금물에 담가둔 표피세포는 세포의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왜? 등장액이기 때문에. 그리고 양파의 표피세포 안팎에 출입하는 물의 양이 같지. 그리고 2%의 소금물에 담가둔 표피세포는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졌다.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왜? 2%는 고장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 버린 거야. 세포에서. 양파의 표피세포에서 2% 소금물로 물이 빠져나갔다. 즉 용액의 농도에 따라 양파의 표피세포의 모양이 달라지는 까닭은 증류수, 저장액에서는 표피세포 속으로 물이 들어와 세포의 부피가 커졌고 2%의 소금물 고장액에는 표피세포 속에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다가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세포막을 경계로 용액의 농도가 다를 때 삼투가 일어난다. 그럼 보자. 그리고 옆에 저결구 삼투 관찰하기, 증류수, 저장액은 생리식염수, 고장, 등장액, 2%의 소금물, 고장액의 혈압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 각 용액에 한 방울씩 받침유리에 덜어 현미경을 관찰하면 용액의 농도에 따라 적혈구 모양이 변함을 관찰할 수 있다. 이해됐지? 넘겨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물질의 이동 수동을 봤어. 이제는 뭘 보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을 볼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보자. 너 수행평가 다 갖고 와야 된다 이거. 배고프냐? 더 먹을래? 나도 하나 배고프다. 하나 먹어야 되겠다. 선생님 11시까지 못 해야 되잖아. 11시까지 수업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선생님이 누구 때문에 산 거야. 그 사람이 11시부터 1시까지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거의 뭐 일반 밥을 안 먹는 거야. 있잖아. 뭐 하루에 4번 먹는데 밥을 이렇게 뭐 생식이라든지 있잖아. 뭐 과일 같은 거, 아보카도 같은 거 먹고 뭐 계란 같은 거 먹고 막 운동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도 그렇게 하래. 그래갖고 선생님이 저거 샀고 이것도 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도 뭐냐? 너는 어떻어?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 있잖아. 나이가 드니까 여기 내장에 그 지방이 찼잖아. 이게 마른 비만이야. 배는 나오고 다른 데는 얇은 거야. 마른 비만이 더 위험한 거야. 하고 선생님도 혈당량이 높다고 해갖고 이게 당뇨병은 아닌데 그러니까 위험 수준 바로 밑에. 그래갖고 그러니까 120이 위험이거든. 120 넘으면 당뇨병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한 90 몇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이 없어. 거의 당이 없어. 그리고 예를 들어 프로틴, 단백질은 많은데 그거는 없는 거야. 저당이야, 저당. 봐봐. 단백질인데 당은 지방은 없고 좀 있지. 포화지방 같은 거. 좋은 거 지방 있잖아. 그런 건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요새 그래서 옛날에는 삼각김밥이 나와. 있잖아. 뭐 샌드위치 같은 거 먹었는데 그거 먹어봤자 살 뺄게 더 찌겠냐? 그래서 포기했지. 이걸로 바꾼 거야. 그리고 운동도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하고. 보자. 이제 에너지를 이용하는 물질의 이동 보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운동수송이라고 그래. 응? 네. 얘를 뭐라고 한다고? 운동수송이라고 그래. 보자. 능동수송은 봐봐. 정의가 뭐야? 나왔잖아. 물질을 운반체 단백질을 통해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서 순리대로 하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때는 에너지를 소모 안 하잖아. 근데 순리를 거스르잖아.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억지로 이동시키잖아. 그러면 이때는 뭘 써야 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지. 그래갖고 능동수송의 대표적인 얘가 누가 있다고? 나트륨 칼륨 펌프야. 얘는 살아있는 세포면 무조건 작동을 해. 죽으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능동수송은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킨다. 그러다 보니까 순리를 거스르기 때문에 에너지 ATP를 소모해야 되거든.
이해됐어? 갖고 능동수성의 특징이 있어. 특징은 뭐자? 첫 번째 봐봐. 자, 능동수성은 물질을 이동 속도는 일정 수준 이상 빨라지지 않는다. 왜? 야, 얘는 능동수성의 물질의 이동 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안 빨라진대. 빨라지지 않는다. 왜? 아까 전에 말했지. 운반체 단백질은 수가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0개를 다 써버리지. 30개가 다 가동 중이야. 그러면 더 이상 이동 속도는 증가해야 안 해. 촉진학살하고 똑같지. 이해됐지? 그리고 운반체 단백질은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물질만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가 있지. 그러다 보니까 운반체 단백질에 단백질과 입체 구조가 맞는 것만 운송이 된다. 운반이 된다. 운반체 단백질은 결합 부위에 맞는 특정 물질하고만 선택적으로 운반한다. 그리고 자, 세포호흡이 멈추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야, 봐라. 선생님 뭐라 했어? 이 능동수성이 일어나려면 살아있는 세포여야 돼. 응? 살아있는 세포에서 뭘 하니? 살아있어야지만이 세포 그래갖고 에너지를 생산할 거 아니야. 에너지가 있어야지만이 얘는 가동되잖아.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세포호흡이 멈추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능동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능동수성에 A가 있지. A가 뭐라고? 아까 지금 금방 말한 뭐야? 나트륨 칼륨 펌프야. 얘는 뭐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자 봐봐. 세포막이 이렇게 있어. 세포막이 이렇게 있는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세포막 밖이 누가 고농도야? 나트륨이 고농도야. 안은 누가 고농도야? 칼륨이 고농도야. 근데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나트륨을 이동해버려. 나트륨 3개를. 그리고 야, 칼륨은 세포막 안쪽이 고농도인데 밖에서 칼륨을 2개를 갖다가 이동시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시킨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라. 나트륨 칼륨 펌프는 ATP를 사용하여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나트륨이 밖에가 고농도인데 고농도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칼륨은 안쪽이 고농도인데 세포 안으로 운반한다. 그러면 세포 바깥쪽보다 나트륨 농도를 훨씬 안쪽에 세포 바깥쪽보다 안쪽의 나트륨 농도를 훨씬 낮게, 칼륨 농도를 훨씬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적혈구와 뉴런의 세포막에 나트륨과 칼륨 펌프는 봐라. 자, 안에 있는 나트륨을 갖다가 봐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채워넣어. 나트륨. 그 다음에 얘가 모양이 변형돼. 이렇게 돼. 그러면서 여기서 나트륨이 나가는 거야. 칼륨은 반대지. 밖에서 채워넣어. 그 다음에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러면서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됐어? 봐라. 첫 번째 봐라. 운반체 단백질인 나트륨 칼륨 펌프의 안쪽에, 세포 안쪽에 있는 나트륨이 결합한다. 그리고 ATP를 사용하여 나트륨 칼륨 펌프의 구조가 바뀌어. 그러면서 나트륨이 바깥쪽으로 운반된다. 즉 운반체 단백질의 구조를 바꿀 때 ATP가 풀어온다. 억지로. 그리고 봐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바깥쪽에 있는 칼륨하고 결합해. 갖고 인산이 분리되면서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야,
바깥 이쪽으로 벌려 우선. 근데 나트륨은 이렇게 생겼어. 원형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갖고 나트륨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얘가 반대지. 잘못했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돼 있다 말이야. 갖고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가. 근데 얘가 이제 반대로 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갔던 이게 나트륨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 있던 나트륨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모양을 변형시키기 위해 뭐가 필요하다? ATP가 되면서 인산 하나 더 떨어져 나오면서 에너지가 나와. 그 에너지 가지고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인산이 여기에 달라붙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나트륨 빠져나갔지. 그러면 다시 이제 나트륨 칼륨 펌프에서 이제 삼각형이, 칼륨은 삼각형이야. 삼각형인 놈이 받아들여. 갖고 이제 모양이 변하면서 안쪽으로 이제 되면서 붙었던 인산이 떨어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세포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사용하여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보내고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킨다. 세포 밖에 비하면 세포 안에 나트륨 농도는 낮게, 칼륨 농도는 더 높게 유지한다. 그러면 뉴런에서 막전이의 유지는 뉴런의 축사골기에 분포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 세포 밖의 나트륨 농도는 높게, 세포 안의 칼륨 농도는 높게 유지하면서 막전이를 형성한다. 그 밖에 얘가 뭐가 있냐? 콩팥의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재흡수할 때,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뭐냐면 이게 사구체, 이게 보호먼주원, 이게 세뇨관이야. 세뇨관을 누가 또 둘러싸고 있어?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 이렇게. 이게 모세혈관이고 이게 세뇨관이야. 근데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 혈압이 높아. 사구체. 왜? 넓은 데 가다가 좁은 데로 가버리니까 모세혈관이 뭉쳐있으니까 얘가 속력이 빨라지면서 압력이 커져. 그러면서 여기로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가 걸러져. 근데 포도당, 아미노산은 우리한테 필수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100% 재흡수돼야 돼. 근데 이때 포도당과 아미노산이 농도가 여기가 높잖아. 낮은 데로 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돼? 에너지를 소모해. 이것도 능동수소입니다. 이해됐어? 그리고 소장의 잉토리에서 양분을 흡수할 때 당, 아미노산, 뿌리털에서 무기양분을 흡수할 때 이것도 다 능동수송이다. 봐봐. 밑에 봐봐. 확산은 단순 확산, 촉진 확산이 있는데 그러면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통해서 되는 거고 촉진 확산은 어디야? 막단백질이야. 그리고 삼투는 에너지를 소모 안 하지. 얘도. 갖고 단순 확산하고 촉진 확산, 삼투는 전부 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에너지 사용 안 하고, 단순 확산은 수동 단백질을 관여 안 하고, 촉진 확산은 촉진 확산만 관여한다. 그리고 삼투도 수동 단백질 관여 안 한다. 그리고 능동수동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지. ATP 소모하지.
그리고 수성 단백질 관여해 안 해? 운반 단백질 관여하지. 이해됐냐? 그래서 운반 단백질이 관여하는 거는 뭐다? 촉진 확산하고 뭐만 있다? 능동수성만 있다. 응? 나 보자. 이제 올라와 갖고 이제 두 번째 에너지를 사용하는 물질의 이동에서 뭐가 있어? 세포 내 섭취하고 뭐가 있다? 배출이 있다. 세포 내 섭취하고 배출이 있어. 이때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야. 자, 단백질과 같이 크기가 큰 물질은 선생님이 뭐라 했어? 야, 얘는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막이 함익되거나 만익되면서 둘러싼 소낭을 만들어서 세포 안팎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쓴다. 이때는 세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 야, 확산이나 능동수송으로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 크기의 물질은 야, 세포막을 못 통과해. 이렇게 세포막이 둘러싸버립니다. 갖고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소량을 만들어갖고. 이때는 ATP를 소모해. 에너지를 소모해. 응? 억지로 하니까. 세포 내 섭취하고 배출이 있다. 세포 내 섭취하고 배출이 있는데 배출이 있는데 잘 봐라. 세포 내 섭취는 봐라. 자, 누가 작용하니? 식세포하고 음세포가 작용해. 대표적인 식세포가 누구냐? 백혈구야. 먹을 식자고 음세포는 마실 음자야. 식세포는 봐라. 야, 세포 내 섭취는 봐라. 세포 밖의 물질을 세포막으로 감싼 소낭을 만들어 세포 안으로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식세포 작용과 음세포 작용이 있는데, 식세포 작용은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봐. 식세포는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이야. 가지고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일 때 사용한다. 대표적인 게 뭐라 했어? 백혈구라겠지. 백혈구가 식세포 작용으로 세균을 끌어들인 후 리소tom으로 소화를 갖고 없애버립니다. 근데 음세포는 뭐야? 음료수 할 때의 음자야. 그러니까 액체로 녹아있는 물질을 봐. 얘는 고체지. 식세포는 고체야. 근데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을, 즉 액체, 음세포 작용은 갖고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킬 때 일어난다. 모세혈관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혈액에 액체 성분을 흡수할 때, 그리고 세포 외의 배출이 있어. 야, 노폐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배출할 때는 또 누가? 골지체가 막으로 쌓고 세포막하고 융합해갖고 내보내는 거야. 이때 세포막하고 융합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 얘는 세포 안으로 들어올 때 세포막으로 둘러쌀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럼 봐. 세포 외의 배출은 세포 안의 소낭이 세포막과 융합하여 소낭 속의 물질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그러면 노폐물이나 세포 안에 합성한 물질을 세포 밖으로 분비할 때 주로 일어난다. 이자 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할 때나 뉴런의 출삭돌기 발달해서 시냅스 틈으로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할 때, 그럼 봐라. 세포 내 섭취는 봐봐. 크기가 큰 고체 물질은 식세포로 담아서 안으로 들이고, 그 다음 액체에 녹아있는 물질은 음세포가 소낭을 만들어갖고 들여보낸다. 세포 내 섭취에 의해 세포막 일부가 소낭을 형성한다. 그러면 세포막에
써버리니까 세포막의 표면적이 감소한다. 근데 오히려 세포 외의 배출은 봐라. 세포 내에서 합성된 물질이 분비 소낭에 쌓여 있다가 이게 세포막과 융합하지. 그러면 세포막의 표면적이 얘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래서 식세포하고 음세포 작용 옆에 봐라. 고체 물질을 먹을 때는 식세포 작용이야. 액체 물질을 마실 때는 음세포 작용이다. 그러면 밑에 봐봐. 자, 리포솜의 활용 봐봐. 리포솜은 세포막의 주성분인 인지질로 만든 원형 또는 타원형의 인공 구조물이며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은 리포솜의 내부의 물질이 세포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봐라. 리포솜의 특징은 리포솜 속은 비어 있어. 그 공간에 특정 물질을 넣을 수 있다. 리포솜막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동성이 있고 다른 막과 쉽게 융합한다. 리포솜이 활용되는 사례는 봐라. 리포솜에 어떤 물질을 갖다가 저장해 놓고 세포막하고 얘도 인지질 이중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포막도 인지질 이중층이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같은 물질이니까 융합을 잘해. 갖고 내용 물질을 안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면 그 리포솜이 활용되는 사례, 세포막의 기능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생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므로 리포솜 안에 생리현상을 재현할 수 있고 리포솜 속에 물질을 담아 세포 내로 운반할 수 있다. 약물 복용 및 주사가 어려운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피부 속에 화장품 성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암세포에 직접 효과적인 약물을 전달하는 거. 그러면 옆에 봐라. 세포막과 리포솜의 막의 공통점과 차이점 봐봐. 공통점은 세포막과 리포솜은 모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차이는 뭐야? 세포막은 막단백질을 갖고 있지만 리포솜은 막단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세포 인식, 신호 전달, 효소 작용 같은 세포막의 기능을 수행 못한다. 됐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다. 됐어? 이거 두 번째 들으니까. 네. 이거 잘 돼? 네. 두 번째 들으니까. 세포하고 광합성도 잘 이해해야 된다. 이제 두 번째 들으니까 거기가 어렵잖아. 배울 게 많아서.